저에게 오신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영상과 전정기능 검사 모두 정상인데 하루 종일 몸이 붕 떠있는 듯한 불안정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눈을 감았다 뜰 때, 복잡한 공간에서,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심할 때 증상이 더 심해지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는 잘 잡히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환자가 계속 어지럽게 느끼는 지속성 체위 지각성 어지럼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지럼증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지럼증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회전성인지 아니면 비회전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전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뱅글뱅글 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회전성은 뭐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다, 멀미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우리 고막 안쪽의 내이 부분에 평형기관,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전정기관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인 이석증과 메니에르병이 있고요. 그리고 평형기관과 뇌를 연결하는 그 신경, 평형신경 이름이 전정신경인데, 이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전정신경염, 이 세 가지 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비회전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보통 평형기관과 평형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신호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뇌세포가 너무 과민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않는 아주 경미한 평형신호 불균형이 뇌에서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이런 타입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런 질환을 이름을 붙이면 지속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 의학용어로 PPPD라고 하는데, 이 PPPD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두통이 동반된 어지럼증이라면 뇌가 과민한 것이 두통도 일으키고 어지럼증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이제 전정편두통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서는 회전성인지 비회전성인지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어떤 병일지를 예상을 해보고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이제 확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인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아주 특징적인 소견을 보여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평형신호가 안 맞으면은 불균형된 평형신호가 뇌에 입력되면 뇌는 눈을 통해서 교정운동을 만듭니다. 그거를 안진이라고 하는데, 이 안진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에서 유발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 사람 병이 이석증인지 메니에르병인지 또는 전정신경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뇌세포가 과민해서 생기는 뇌 기능성 질환들, 뭐 PPPD라든지 아니면 전정편두통 같은 경우는 MRI 같은 해부학적인 문제를 보는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뇌의 기능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최근에 정량뇌파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정량뇌파를 이용하면은 진단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검사들을 시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뇌의 해부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나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어지럼증 환자에서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환자의 한 5% 이내고요. 그래서 CT,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다, 원인을 못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지럼증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비디오 안진 검사인데요. 평형 신호가 안 맞을 때 나오는 이 교정운동, 안진의 유무,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를 찾는다면은 상당히 많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 체위지각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CT나 MRI에서 문제가 없고 비디오 안전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이런 환자들을 대부분 만성 어지럼증, 만성 기능성 어지럼증 또는 정신과적 어지럼증,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환자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병이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끼리 그런 의견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PPPD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립을 한 겁니다. 지속성 체위지각성 어지럼증은 병의 이제 임상적인 특징은 3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제 어지럼증이 있고,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 이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아주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경험한 이후에 후유증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 가만히 있을 때보단 걸을 때, 뭐 움직일 때, 그리고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 좀 심하게 노출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적 최근에 이 개념화된 질환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연구 결과도 많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거나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질환이긴 합니다. 다만 PPPD 같은 경우에 이 핵심 병리가 뇌의 중추성 감작이라고 하는데, 뇌세포가 과도하게 과민해지면서 평소에는 어지럽지 않을 정도의 강도가 뇌에서 어지럽게 해석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PPPD의 치료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PPPD 환자가 만약에 편두통이 동반되면 이거는 전정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편두통하고 PPPD는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핵심 병리는 동일하다. 그게 어지럼증 단독으로 나오면 PPPD라고 하는 거고, 편두통이 섞여 나오면 이제 전정편두통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정편두통 환자의 상당수는 PPPD의 진단 기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PPPD 환자는 치료적으로 볼 때 전정편두통에 준해서 우선 치료를 해보는 편입니다. 전정편두통 때 쓰는 이제 편두통 예방약물을 이렇게 사용해 보면 상당수가 전정편두통 환자처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뇌 세로토닌 밸런스가 깨지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항우울제, 예를 들어 뭐 세로토닌 밸런스 SSRI 계열 약물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써서 이제 치료를 시도를 해보곤 하고 있습니다. 전정 재활 운동을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일부 환자에서 전정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전형적인 PPPD나 전정 편두통 환자의 경우 뇌세포의 중추성 감작이 주된 발병 기전이기 때문에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서 환자를 자꾸 어지럽게 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질환이 비슷한데 이제 만성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보통 4주, 길면 3개월 정도의 어지럼증이 지속될 때 만성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만성 어지럼증 환자가 왔을 때 사실 저는 처음 먼저 확인하는 거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부터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디오 환증 검사를 다시 해보면 이 환자가 되게 오래됐는데 의외로 이석증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이석증도 아주 전형적인 이석증이 아니라 약간 부스러기 타입의, 얼핏 보면은 놓칠 만한 수준의 이석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팽대불응정이라고 해서 이석이 이제 특정한 다른 위치에, 보통은 이 고리 안에 떠다니는 이제 관내 이석인데, 팽대불응이란 부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관내 이석처럼 아주 강한 어지럼증을 유발하진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느 정도 그냥 참으면서 견딜 수는 있는데, 계속 잔잔하게 이렇게 어지럼증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만성화가 돼서 오셨으면 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그분이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다, 그거 자체가 또 뇌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치료할 때는 약물 치료 잘 받으시면 되고, 너무 완치나 치료 기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잘 치료하면 대부분은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일단 증상이 잘 조절돼서 약을 중단하는 시점까지 가면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들, 예를 들어 이석증이 재발한다든지 아니면 메니에르병이 재발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석증도 흔한 재발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는 뭐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석증 환자들 비타민 D와 연관성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비타민 D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고 좀 많이 걷는다든지, 아니면 먹는 영양제 정도는 뭐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뇌의 부분에 림프액 순환 장애가 떨어져서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됩니다. 카페인을 끊으면 순환이 좀 호전되면서 재발률을 이제 최대한 낮출 수 있고요. 저염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들한테 이제 저염식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염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염식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한 달만 하면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 달은 참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평생 해야 되거든요. 평생 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고 저염식 열심히 하다가 한번 되게 짜게 먹으면 그게 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염식 같은 경우는 크게 강조하진 않고 커피 끊는 것 정도는 제가 강하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들이 증상이 생겼을 때 특히나 이제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 많이 당황해서 응급실도 많이 가시고 응급실 가서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나는 갈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뇌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지럼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포함한 이런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병을 알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병을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